일단 반려동물 펫 산업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성장 ETF, 티커로는 PAWZ, 파워 ETF가 있어요. 시장 규모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2년 기준 우리에게 친숙한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65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근데 이거의 절반 정도 펫 산업은 2022년 기준 300조 원 규모가 돼요. 펫 산업의 규모가 커진 건 사실 우리 2030 밀레니얼 세대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.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노동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비 부머나 X세대보다 훨씬 더 많고요. 이걸 펫 산업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다는 안 그렇지만 몇몇은 고급 사료, 뭐 예를 들어서 사료가 한 50만 원짜리를 먹인다거나 아니면 루이비통 가방에 펫을 데리고 다닌다거나 몽클레어 패딩을 입힌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을 시킨다거나 마지막으로는 또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스마트 기기까지 활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사실 몇몇이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펫과 관련된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. 첫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않는 더블 인컴, 노키즈, 딩크족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고령 가구가 증가를 하고 미혼 가구가 증가한다는 점이고요.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인원이 많아진다는 점,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커요. 근데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 봤을 때 1인당 펫에게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서 펫의 절대적인 숫자, 퀀티티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P와 Q가 모두 상승을 해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펫 산업만의 특징은 첫 번째는 선진국형 산업이라는 점이에요. 개인의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펫 산업은 증가하기 마련이고요. 또 경제적인 비용을 따져봤을 때 강아지를 키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? 평생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, 4천만 원, 그리고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들고요.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2, 3천만 원, 많게는 4천만 원까지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 이 펫을 키우기는 쉽진 않겠죠.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미, 아시아, 남미 순으로 펫 산업이 발전을 했고요. 두 번째로는 먹는 것만 먹고 가는 것만 가는 락인 효과가 심하다는 건데요. 일단 펫과 관련된 비용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. 사료 비용하고 의료, 미용 비용,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, 사료도 사실 우리 강아지나 뭐 고양이들 먹이면은 뭐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먹다가 막 뱉고 이러면은 그 식품에 대해서 우리 잘 못 주잖아요. 반대로 얘기해서 알러지가 없고 잘 먹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주는 경향성이 있고요. 또 병원이랑 미용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의사라던가 아니면 미용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커트를 하게 될 텐데, 낯선 환경에 만약에 A라는 병원에 가서 적응을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 주인 입장에서 데려갈 수가 없겠죠. 근데 만약에 B 병원에 갔는데 너무 잘 적응하고 온순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계속적인 진료를 받거나 미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. 그에 따라서 펫 산업은 사실 단골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기적인 매출이 굉장히 커요.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. 세 번째는 경기 변동에 비탄력적이다라는 점이에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펫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사료하고 의료 비용이 가장 큰데, 이건 사실 경기가 호황이건 불황이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재화잖아요. 사실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펫한테 뭐 먹을 거 못 먹이고 막 아픈데 병원 못 데려가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경기 변동에 비탄력적이라는 점은 이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반려동물들은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구 중에 한 3가구 정도가 키우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가구 중에 7가구가 키워요.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견종이 첫 번째가 말티즈고, 두 번째가 푸들이고, 세 번째가 포메라니안이거든요. 묘종으로는 첫 번째가 코리안 쇼테어, 두 번째가 러시안 블루, 세 번째가 페르시안 고양이에요. 그리고 펫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. 펫 유치원도 생기고 있고요. 펫의 생활을 돕는 웰니스 산업도 굉장히 많이 번창을 하고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장례식 서비스 등 우리에게 예전에는 없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.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10년,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10세에서 15세 정도가 됐는데요. 현재는 한 15세에서 20세 정도가 돼요. 그리고 그 이유는 물론 첫 번째로 수의학이 발전한 게 가장 크고요. 두 번째는 예방 의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사실 10년, 20년 전에 비해서 사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점도 이 평균 수명의 연장에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을 했을 때 사실 나이가 많아지는 노령 펫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, 이거는 사실 1인당
상장 폐쇄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라든가 사료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의복 비용 이런 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업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PAWZ는요, 전 세계에 상장된 유일무이한 펫 산업 ETF고요. 여기서 포커스는 유일무이하다라는 점이에요. 일단 규모는 한 3,500억 정도가 되고요. 상장은 2018년 11월 5일부터 한 2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운용 보수는 한 연 0.5%, 투자하는 산업군은 어디냐? 펫 관련 산업에 다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의료 산업군, 뭐 식음료 산업군, 장례 서비스, 아니면 각종 액세서리, 장신구 등 산업에 모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이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 수는 33개 정도, 투자하는 국가는 한 70% 정도가 미국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. 수익률은 2018년 이후에 2년 정도 S&P 500보다 훨씬 더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고요. 편입된 종목 ETF.com 기준으로 탑 1부터 탑 10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. 먼저 첫 번째는 아이덱스라는 기업인데요. 아이덱스라는 기업은 동물들에게 진단 키트를 판매하는 글로벌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조에티스라는 기업인데요. 조에티스라는 기업은 동물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. 프레시펫이라는 회사는요, 동물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냉장된 그리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고요. 네 번째, 추이라는 회사는요, 동물 시장계의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아마존은 사실 우리가 없는 거 없이 다 팔잖아요. 전자상거래 업체들. 그 쇼핑몰 안에서는요, 뭐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뭐 식사류라든지 아니면 뭐 의복류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등 전부 다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데크라라는 회사는요,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트루페니언 회사는 북미에서 1등, 2등 정도 하는 펫 보험 회사고요. 그 다음에 머크라는 회사는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글로벌 제약사고요. 네슬레라는 회사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 회사가 애완동물 사료도 만들지만 돌체구스토나 네스카페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식음료 회사고요. 패치앤홈이라는 회사는 영국에서 동물들과 관련된 뭐 식사류를 만든다거나 의약품을 만든다거나 의복류를 만드는 회사고요. 마지막 커버트러스 회사는 동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의학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. 위험성은 뭐 조에티스나 아이덱스처럼 정말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요, 적자인 기업들이 일단 많고요. 그리고 수익도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많아요. 그리고 펫 관련 산업이 뭐 매출은 100인데 기대감에 뭐 이럴 것이다 라는 약간 거창한 꿈만 가진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. 또 주의성을 좀 말씀드리는 게 2022년부터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잖아요. 근데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 유동성 장세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실적 장세 위주로 넘어간다는 건데,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. 그런데요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펫 산업이 성장 산업이고 경기 변동에 비탄력적이면서 저출산, 고령화, 딩크족, 1인 가구, 재택근무 등 인구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. 이 부분 펫 산업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ETF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딱 정해드리면 일단 실적 안 나오고 반려동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나는 다소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뭐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난 확장성을 믿고 반려동물에게 친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PAWZ 파워 ETF를 100% 뭐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100%를 가져가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코어 앤 세틀라이트 전략을 사용을 해서요, 핵심 뭐 파워 ETF를 50% 가져가고 나머지 세틀라이트 위성으로서 뭐 1위 하는 기업들 아이덱스와 조에티스와 같은 기업을 25%씩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글로벌 ETF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